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메신저 알림. 고용주가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 대우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몸담고 있는 아르바이트 환경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우들은 모두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이며 서비스업, 음식점, 행사보조, 배달대행 등 직종은 다양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우는 85%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우보다 약 5배 더 많았습니다. 보이는 결과와 같이 학우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사례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무급 노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학우들이 경험한 부당 대우의 양상은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설문에 참여한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었고 한솥 도시락집, 그리고 고깃집, 카페, 그 외에도 단기 알바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KFC, 배달 전문 타코집, 수제 맥주집, 마켓컬리 단기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배민 비마트라는 곳에서 물류 피킹이랑 패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일단 챙겨주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제 겨울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30분씩 매일 급여를 제외해서 주셨고 CCTV로 항상 감시를 하면서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잘 맞지 않아 하루 일하고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하루 일하고 그만둘 시에는 1급을 주지 못한다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받는 부당한 대우로는 성희롱이 있었는데요. 서빙을 하는 저에게 뒤에서 저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4일 만에 다른 알바생을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일 동안 일했던 급여는 급여 명세서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없이 현금으로 받았고요. 알바 자리가 당시에 별로 없어서 저는 그 알바를 못하면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 근무할 시간을 준다거나 다음 주까지만 같이 일하자 이런 제한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근무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제가 비마트에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총 2번 들어가는 근무를 했었는데 비마트 근로책자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총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점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봤는데 일주일에 주 3회 출근을 해야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이가 19살로 많이 어려가지고 어른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런 대처 없이 넘어갔었던 것 같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도가 애매해서 알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그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는 게 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피력하고 대응을 했을 텐데 제가 그 알바를 하게 된 게 거기서 일하는 친한 언니 소개로 하게 된 거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언니한테 피해가 갈까 봐 대응을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돼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근무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출근카드 같은 걸 찍는 시스템도 아니었어서 제가 근무를 했다는 걸 인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도 처음이었었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관한 더 자세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우리 대학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이자 한울 노동문제연구소장인 하종강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하종강입니다. 대학원과 학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고 노동아카데미를 차질없게 잘 운영하는 게 제 역할이지요. 노동문제 전반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그런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불임금입니다. 청년들 중에 학원 강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학원 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을 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체불임금이 금액이 적을 때에는 많은 청년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노리고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불이익을 견디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청년들이 인턴 형태로 많이 취업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턴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일할지 말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 기간 동안 자기 주장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체불임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인턴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 이게 제가 볼 때 청년들의 가장 큰 노동 문제 같습니다. 내가 그 불이익을 참고 그냥 견딜지 아니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어떤 행동을 해볼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료들과 같이 나누는 것, 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설문을 통해 받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관한 학우들의 궁금증을 모아 하종강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무조건 회사는 지불해야 되고, 지불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찍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 모습이 그 카메라에 노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화재나 안전을 이유로 설치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된 CCTV들이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어도 1시간 일하고 그만둬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노동자가 일한 것을 못 받는 상황은 없어요. 일찍 그만둘 경우에는 임금을 못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하루만 아니라 1시간 일했어도 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이 없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5일 근무였다. 근데 5일 동안 하루 결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적용받으려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알바들이 14시간짜리로만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물론 법적으로는요, 모든 노동지방사무소, 노동청 사무소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요즘은 담당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민주노총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리고 노동자는 그 계약 내용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있는 거죠. 증명할 수만 있으면 구두로 한 약속이나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조항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불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너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의 근거를 박탈하는 행위니까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을 받고 최저임금을 상습 발생시킨 사업주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노동법은 지금보다 잘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하종관 교수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동법 위반의 대가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학우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노동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당 대우가 없어지려면 고용주분들부터 알바생 고용 및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했었던 가게 사장님도 사실 그런 부당 대우를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부터 알바생 고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은 많고 저한테 절대 호의적일 순 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 노동법과 같은 근로기준법이 저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우리 대학 학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겪는 부당 대우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습득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